그때 이제 앞니를 저도 모르게 썼죠. 제가 그냥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릴 때 정말 오늘은 람니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2010년 대략 한 가을 정도인가 저희 선배 병원에서 이 앞니 4개를 람니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누구보다 더 람니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람니트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모두가 알다시피 람니트 하면 일단 치아를 먼저 깎는다는 것. 우리가 치아를 깎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 깎는 경우는 충치가 엄청 커서 치아가 많이 파였기 때문에 그 치아의 모양을 회복해주기 위해서 씌우는 크라운이라든가 아니면 뭐 충치의 크기가 뭐 크라운을 할 정도는 아닌데 모양을 만들어주려면 보철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뭐 조그만한 그 인레이 치료라든가 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를 씌우거나 어떤 이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다들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단순히 미용을 위해서 그것도 이제 충치가 없는 멀쩡한 치아를 깎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앞니 4개를 이렇게 람니트를 하게 됐던 이유는 원래 제 치아가 가운데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교정을 했었죠. 교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정이 끝나면 이 안쪽에 이 부위에다가 이제 보이지 않게 고정장치를 붙이게 되는데 뭘 먹다가 그랬는지 어쩐지 그 고정장치가 이제 뜯어졌어요. 제가 이제 공중보건의를 할 때였어요,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교정을 받았던 제 선배 치과를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안에 고정장치가 막 뜯어지니까 막 입에서 막 찌르고 너무 이렇게 불편하니까 제가 그냥 뜯어버렸어요. 뜯어버릴 때 정말 거짓말같이 2주일 만에 옛날 치아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정은 하기 싫었고 그래서 앞니가 벌어진 상태로 제가 한 2010년까지 한 2007년부터 10년까지 3년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니가 벌어진 상태로 제가 치과의사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도 이게 봤을 때 치과의사라고 하면 건강한 치아 상태를 환자분들한테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교정은 하기 싫었죠.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람니트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하고 나서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거의 뭐 일주일 만에 앞니의 형태가 다 이제 고르게 앞니의 그 비어있던 부분도 메꿔졌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이가 시리진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를 많이 깎으면 흔히 시리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치아를 깎을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 이제 치아가 애초에 크기가 작아서 문제였지 치아 자체가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된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람니트 치료를 받고 이제 지금 이제 거짓 한 10년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기간 중간에 몇 번씩 떨어진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복회를 먹는데 전복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전복회는 되게 단단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또 먹었는데 그때 이제 앞니를 저도 모르게 썼죠. 그래서 톡 하고 떨어졌고 근데 돌아보면 그 람니트가 떨어졌던 시간들이 대부분은 초창기 치료받은 지 한 2, 3년 안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적응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람니트는 치아가 고르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시리지도 않고 잘 안 떨어지고 람니트를 오래 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치아 삭제량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미디어에서 보면 급속교정이라 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막 틀어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정을 하지 않고 람니트로 치아를 깎아서 이제 교정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람니트의 장점이 오히려 사라진다라고 봐요. 치아는 맨 바깥쪽엔 단단한 범랑질이 있고 그 안쪽에는 약간 무르지만 단백질 성분이 조금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치아의 신경관이 분포하는 상아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치아 신경이 있는데 이 범랑질, 그 맨 바깥쪽의 껍질에 해당하는 부위는 사실 90% 이상의 성분이 무기질로 되어 있어요. 무기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돌과 유사해요. 돌과. 우리 치아의 껍질은 사실상 돌을 하나 그냥 코팅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가진 영구치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마모가 되거든요. 또 살다 보면 뭐 단단한 거 먹다 조금씩은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 그런 어떤 조그만한 어떤 깨짐이라든가 어떤 마모 같은 경우는 모르고 다들 사세요. 이유가 뭐냐면 그 치아 바깥쪽에 제가 말한 범랑질은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성분이 거의 다 무기질이다. 이 말은 신경이 분포하지 않고 있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이 그런데 거의 무생물에 가까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랑질 쪽에만 삭제를 하고 혹은 아예 삭제를 안 하고 고철물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아에 해가 거의 안 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람니에이트 11년 차로서 말씀드리는 거는 람니에이트가 교정을 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거는 확실해요. 하지만 람니에이트가 좋은 경우는 제가 했던 것처럼 치열이 틀어지지 않았는데 뭐 치아 크기가 작다든가 치아가 조금 어딘가가 이렇게 살짝 깨져서 그 부분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치아를 굳이 삭제하지 않아서도 치아의 모양을 이렇게 바깥쪽에 살짝 얇게 라미네이트 붙여서 바꿀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람니에이트가 굉장히 좋아요. 저도 10년 넘게 쓰고 있지만 시리지도 않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게 좋아요. 하지만 치열이 삐뚤삐뚤한데 이렇게 교정치료로 바뀌는 부담이고 빠르고 급하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람니에이트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람니에이트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저의 그 람니에이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